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발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의 신병과 내부 상황에 대해 또다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7일 라디오 진행자 크리스 스티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 라고 운을 뗀 뒤에 북한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책임자가 누구든 이러면서 however's in charge 라고 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핵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그들이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김정은은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켜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지속적인 감시를 하라고 말했다 라면서 최근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일이 있었고 미국은 이를 모두 지켜봤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 전반의 리더십에 대해 뭔가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발언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은 김정은이 그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받지 않았으며 건재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정보 공조 상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책임자가 누구든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해놓고 책임자가 누구든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핵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다. 그들은 그러니까 복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교적인 수사는 하나하나 정말 단어 하나 의미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라는 그런 복수를 사용했다는 거 또 그 책임자가 누구든 그러니까 핵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든 김정은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지금 김정은 살아있다라고 해놓고 누구든 그리고 그들은 이라고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핵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또 김정은 외에 그들은 이라는 복수로 인해서 김정은 외에 혹시나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의 심각한 권력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계속 미국의 군사력 움직임을 전해드릴 텐데요. 물론 이 안보 브리핑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내일자 데일리 디펜스 그리고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또 내일자를 보시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자꾸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뭔가 김정은이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북한의 내부에서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실제적인 움직임에서 조금 유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북한에 움직임이 있든 없든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온 만큼 기름값은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 미국 군사력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는 깜짝 놀랄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미 상원이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F-35 전투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이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인 F-35 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의 톰 고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 법안은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국가에 F-35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국방수권법에 반영되어 통과될 경우에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F-35A 2개 대대 영국 순환 배치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톰 거튼 의원은 중공의 스파이 활동 수단이 되고 있는 화웨이의 5G 또는 6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위험 지역에 우리의 신형 전투기를 배치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 공군은 영국 잉글랜드의 서벅 지역의 레이큰 히스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48대를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의 유럽 공군 전력 운용 계획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현재 기존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 공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국내 일부 업체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대거 구입해 운영하고 있어서 주한미군 미래 전력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화웨이 5G 지금 전 세계를 거의 휩쓸고 있는 5G 네트워크 장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중에서도 L사가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그 L사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느 회사인지. 그래서 그 L사가 국방부 관련한 네트워크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중요한 그런 장비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 상원에서 중공의 스파이 행위에 전용될 수 있는 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국가에는 위험해서 F-35 같은 최첨단 무기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는 거는 팔겠는데 미군의 전력을 그 지역에 보낼 수는 없다. 왜? 중국에게 지금 중공에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미군 전력을 거기다 보내겠느냐 해서 영국 같은 정말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에 지금 2개 대대 F-35 2개 대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못 보내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제는 그건 영국 사정인데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에 보면은 오산기지에 F-16 1개 대대가 있고 군산기지에 F-16 2개 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70여 대 정도의 F-16 전투기가 우리 주한미 공군 7공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F-16이 이제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신형 전투기를 바꿔주고 태평양 사령관은 가장 신속하게 태평양 지역에 F-35를 배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0년경에 한국에 F-35가 주한미군 F-35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요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올해 배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내년 배치가 되면 지금 영국 하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 L사 때문에. 화웨이 장비 쓰는 L사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공군이 내년까지 40대의 F-35 사지 않습니까? 그 40대 가지고도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두렵죠. 그런데 주한미군에 F-35 70여 대가 배치가 되면은 얼마나 강력한 전력입니까? 진짜 대단한 전력이죠. 우리가 이 F-35를 사기 위해서 7조 5천억을 들였어요. 40대 사기 위해서 7조 5천억 원. 그러면 70여 대의 F-35가 들어오면 이거 거의 한 14조 원어치의 자산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14조 원이라는 그 돈 가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화웨이 장비 쓰는 이동통신사 때문에 이거 안 들어오면 이 국가적 손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이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L사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F-35 들어와야 되는데요.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일부 용인하는 즉 기존의 FFVD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존 래클리프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각 5일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 핵무기 일부 폐기라는 카드를 제기한 가운데 미 정치권과 싱크탱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여전하며 현재까지는 어떤 외교적 진전이 있었는지 답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에 교착 상태인 지금 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답해서 일부 제재 완화와 핵무기 양보라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셰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래클리프 지명자의 발언은 현재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라며 이러한 유연한 대북 접근법이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가 취해온 강경 기조에 어느 정도 변화를 미칠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와 셰이모어 전 조정관의 이 같은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인데요. 문제는 래클리프 지명자가 의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사흘이 넘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 이러한 입장을 반박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야, 참 큰일 났네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이게 미국의 일관적인 북한 핵 협상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 정보를 앞으로 총괄하게 될 이 맥클리프 의원이 북한의 일부 핵과 일부 제재 완화를 받아주자, 일부 핵 좀 폐기하고 그거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대선 전에 홍보 수단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잘 보셨을 겁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라의 곳간이 탈탈 털어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치인들은 모든 것은 우리의,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그건 뭐 어때서 이런 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특히나 이 맥클리프 같은 경우는 군대나 아니면 이 정보 분야에 종사를 해서 이 DNI 수장에 지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순수 정치인이에요. 순수 정치인. 그러니까 이 순수 정치인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 맥클리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북한을 잠정적인 핵국가로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밀려나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말로 안고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북한에게 영원히 굽신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우리 정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외교 정책, 외교 행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저 위에 웃전을 생각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외교 행위, 압박,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